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학을 제대로 선볼 수 있는 데는 유일한 게 검찰이죠. 권력의 칼을 휘둘러도 내버려 두는 것이 사회 정의인가? 함부로 칼을 휘두르고 도구에 군림하는 집단.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 나눠진 적은 없었죠. 국민들은 생각 없는 칼잡이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 2일 방송됐던 SBS 스페셜 칼의 연대기, 검찰과 권력이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그간 SBS의 기조에서 많이 벗어난 듯 보이는 이 방송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역대 정부와의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남아 왔는지, 또 그들이 휘두른 공권력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이 스페셜 방송보다 더 놀라웠던 건 그간 반정부적인 방송 기조를 보여왔던 SBS가 그간 볼 수 없었던 방송을 제작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SBS를 시방세라고 폄하하며 뉴스는 아예 보지도 않았는데요. 그런 SBS가 왜 갑자기 이렇게 급변한 건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던 중 중요한 이유를 찾아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부서와 이 방송을 연출한 프로듀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은 보도국에서 제작한 방송이 아니라 교양국에서 제작했는데요. 그래서 보도 기조와는 다른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PD가 박진홍 PD인데요. 이분 이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현재 그것이 알고 싶다 CP이기도 한 그는 2002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등 시사 프로그램을 이끌어왔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탄핵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편을 제작하다 중단되는 논란을 겪으며 그 후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시크릿 등 권력을 비판하고 사회 문제를 다루는 역할을 수행해온 PD였던 겁니다. 이 방송은 검찰의 권력은 과연 정당한가라는 물음으로 시작됩니다. 약 8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쳐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이 통과됐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를 넘기며 이어진 검찰개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거죠. 과거와 오늘날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반발, 그리고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과 방안을 아울러서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의 모습이 무엇인지 SBS 스페셜 제작진이 심도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검찰개혁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무려 126일에 걸쳐 100여 명의 검찰 관계자가 투입돼 70회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조국 대란을 거치면서 찬반 여론과는 별도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게 되었는데요. 새로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터져나왔고, 윤석열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조사 없이 전격 기소하면서 법무부와 정면 충돌에 불꽃을 튀기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하명수사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청을 포함한 주요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 기소를 비롯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조사, 백원우, 박형철, 황운하, 송병철 등 13명을 기소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국민 여론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적법한 수사라는 시각과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정부에 대한 정치적 수사라는 시각이 맞부딪혔고, 그 중간에 있는 윤석열 청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집단 이익을 지키려는 검찰주의자라는 여론과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정의의 수호자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수검사로 근무한 바가 있는 박민식 전 의원은
검찰 본연의 최고 임무는 부패 척결, 그 중에서도 거악을 척결하는 것이다. 제가 검사 임관을 받았을 때 아주 기억에 남는 말이 권력자나 힘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발 뻗고 자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검사 존재의 이유라고 지적했는데요.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거악을 척결한다는 명분, 그리고 할 수 있는 역량을 어딘가에 준비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나 그것이 꼭 검찰이어야 한다는 건 성립되지 않는다. 거악을 척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사 기능들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 즉 형사사법상 공권력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그 기능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최종 그 목적지라고 해야 할까? 이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현재로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짚었는데요. 한흥구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우리가 각 분야의 개혁을 다 이야기한다. 언론개혁, 관료개혁, 재벌개혁을 하려 해도 그렇고 모든 게 검찰을 통해서 잘못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을 척결해야 하는데 검찰개혁이 중심골이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고 봤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사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압축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꼭 챙겨보시고 필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그려지는데요. 그게 이 프로그램의 진짜 목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용기 있게 제작해준 박진홍 CP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검찰 특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5년 만에 변화했다. 검찰개혁에 큰 고비를 무리 없이 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의 고위 간부들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중간 간부급 검사 4명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간부가 이 세 부장한테 네가 검사냐 등등의 반말로 치받는 일이 검찰이 근거 없이 조작 수사하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의 중간 간부들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검찰개혁법안 통과 후 일어난 충돌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당시에 이미 시작됐다.